삐삐 롱스타킹. 어느 작은 마을 구석에 낡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정원의 잡초가 길게 자란 그 집은 뒤죽박죽 별장이라 불렸어요. 그 집에는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9살짜리 여자아이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삐삐의 엄마는 삐삐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어요. 삐삐는 엄마가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늘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가끔 하늘에 대고 손을 흔들며 이렇게 외쳤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잘 지내고 있어. 삐삐의 아빠는 선장이었어요. 아빠는 항해를 하다가 폭풍우에 휘말려 사라졌어요. 선원들이 아빠를 구하려 했지만 넓고 넓은 바다에서 아빠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삐삐는 아빠가 바다를 헤쳐서 다니다가 식인종이 사는 섬에 닿았을 거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우리 아빠는 식인종 왕이 됐을 거야. 멋지지? 아빠는 배가 다 만들어지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삐삐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았어요.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삐삐는 아빠가 꼭 뒤죽박죽 별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삐삐는 아빠에게 선물로 받은 닐슨 씨라는 원숭이와 금화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아빠의 배에서 내려 뒤죽박죽 별장으로 왔어요. 삐삐는 힘이 장사여서 말 한마디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뒤죽박죽 별장에 도착한 날 삐삐는 금화 한 잎을 주고 말을 사서 현관나 베란다에서 키웠어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말을 들어서 정원에 내려놓았지요. 뒤죽박죽 별장에서 며칠을 보낸 뒤 삐삐는 옆집에 사는 토미와 아니카 남매를 만났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별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늘 비어있던 집에서 갑자기 별나게 생긴 아이가 나왔으니까요. 두 갈래로 따은 홍당무처럼 빨간 머리털은 양옆으로 뻣뻣하게 뻗어 있고 감자처럼 뭉툭한 코에는 주근깨가 가득한 데다 어른처럼 커다란 입속으로 하얀 이가 보였어요. 차림새는 더욱 이상했어요. 낡아서 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다리에는 밤색과 검은색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있었어요. 구두는 얼마나 큰지 자기 발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삐삐의 어깨 위에 앉은 원숭이가 남매의 눈길을 끌었어요. 삐삐는 한 발로는 길을, 한 발로는 도랑을 밟고 어기적 걷다가 곧 뒷걸음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는 것이 귀찮았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걸어? 삐삐가 옆집 대문 앞에서 멈춰서자 토미가 물었어요.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어떻게 걷든 상관없잖아. 이집트에선 모두 이렇게 걷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집트에는 가봤어? 나는 이집트뿐 아니라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어. 뒤로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도에서는 물구나무를 선 채 걸어. 너 거짓말하는 거지? 토미가 지지 않고 말하자 곁에 있던 아니카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맞아, 거짓말은 나빠. 삐삐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거짓말은 나쁜 거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천사, 아빠는 식인종 왕이고 나는 바다를 누비고 다녔는데 어떻게 참말만 하겠니? 더구나 콩고에서는 모두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한다고. 내가 거짓말을 해도 콩고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줘. 그런데 우리는 벌써 친구가 된 것 같지? 토미와 아니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에 가서 아침 먹을래? 토미와 아니카가 고개를 끄덕이자 삐삐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는 듯 닐슨 씨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러자 원숭이가 머리에 쓴 흰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집안은 어수선했어요. 삐삐는 금요일마다 청소하는 걸 자주 깜빡했거든요. 토미와 아니카는 혹시 식인종 왕이 있나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너 혼자 사니?
혼자 살다니 닐슨 씨랑 말이랑 같이 살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네가 자야 할 시간은 누가 알려줘? 내가. 처음엔 다정하게 자라고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내 엉덩이를 내가 때려줘야지 뭐. 삐삐는 부엌에 들어가 아침으로 먹을 팬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려있던 목욕솔로 밀가루 반죽을 두들기다가 너무 세게 두들겨 온통 벽으로 튀었어요. 삐삐는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노랗게 구워지면 팬케이크를 공중으로 휙 던져서 뒤집었어요. 맛도 기가 막히게 좋았지요. 아침을 먹은 뒤 삐삐는 거실 장롱을 열어 보물을 보여주었어요. 삐삐가 아빠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은 멋지고 신기하게 생긴 보물들이었어요. 새알, 조개 껍데기, 은거울, 진주 목걸이, 돌, 작고 예쁜 상자 등 삐삐는 토미에게는 진주 조개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칼을, 아니카에게는 분홍빛 조개 껍데기가 박힌 상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초록빛 보석이 들어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토미와 아니카는 평소보다 1시간은 빨리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서둘러 뒤죽박죽 별장으로 갔어요. 삐삐는 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반죽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마룻바닥에 펼쳐놓고 방망이로 얇게 민 다음 하트 모양으로 오려냈지요.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빠른 손놀림으로 과자 만드는 걸 보았어요. 삐삐는 하트 모양의 반죽을 철판에 올려놓고 화덕에서 구웠어요. 마치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멋져 보였지요. 삐삐는 마지막 철판을 화덕에 넣고 말했어요. 나는 바빠. 나는 발견가거든. 발견가는 잠시도 빈둥거릴 틈이 없어. 발견가가 뭔데? 발명가가 아닌 발견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토미가 물었어요.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온갖 신기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 발견가야. 어떤 물건으로 찾는데? 금덩어리, 타조 깃털, 죽은 쥐, 비스킷, 조그만 나사 등등 뭐든지. 토미와 아니카도 발견가가 되고 싶다고 하자 삐삐가 말했어요. 다른 발견가들이 이 근처에 있는 금덩어리를 몽땅 찾기 전에 우리가 빨리 찾으러 가자. 새 발견가들은 뒤죽박죽 별장을 나와 물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삐삐가 이리저리 폴짝폴짝 뛰거나 네 발로 기거나 이웃집 담장 판자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토미와 아니카는 유심히 보았어요. 발견가의 행동을 보고 배우려는 거였지요. 하지만 새 아이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물건을 찾으면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럼 땅바닥에 있는 건 뭐든지 가져도 돼. 삐삐는 풀밭에 누워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얘들아, 저기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누워있어.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잡아가자. 토미와 아니카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안 돼, 삐삐. 할아버지를 잡아가는 건 나쁜 짓이야. 게다가 할아버지를 잡아가서 뭘 하려고? 할아버지를 토끼장에 가둬놓고 민들레를 먹이로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가 싫다면 할 수 없지. 새 발견가는 다시 발견하러 돌아다녔어요. 삐삐는 풀밭에서 낡은 양철통을 발견하자 대단한 걸 발견했다며 좋아했어요. 여기에 과자를 담을 수 있겠지? 그럼 이 통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니면 다른 데 쓸 수도 있을 텐데. 삐삐는 양철통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과자통으로는 못 쓰지만 머리에 뒤집어 쓰면 밤처럼 깜깜하겠지? 삐삐는 정말로 양철통을 머리에 썼어요. 그러다가 담장에 쳐진 철망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와, 이거 봤지? 양철통을 안 쓰고 있었으면 난 얼굴을 크게 다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양철통을 안 썼으면 넘어지지도 않았잖아. 삐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삐삐는 실패를 발견하자 또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신이 났어요. 그때 어떤 집 대문이 열리더니 한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나왔어요. 그 뒤로 남자아이 5이 우르르 쫓아오더니 도망 나온 아이를 붙잡아 울타리 쪽에 밀어 세우고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윌리가 막고 있어. 어쩌지? 저 크고 힘센 녀석이 뱅트야. 비겁하게 5명이 1명을 때리네. 아니카와 토미가 말하자 삐삐는 사내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야, 5명이나 달려들어 조그만 아이를 때려? 뱅트는 여자애가 겁도 없이 끼어들어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얘들아, 이런 괴상한 빨강머리 계집애를 본 적이 있어? 게다가 신고 있는 구두는 배로 써도 되겠다. 뱅트가 소리치자 윌리를 때리던 아이들이 삐삐를 둘러쌌어요. 삐삐는 겁먹거나 화내지 않고 재미있다는 듯 싱글벙글 웃었어요. 놀려도 소용없자 뱅트는 삐삐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어요. 숙녀에게 예의도 없이. 삐삐는 뱅트를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려 자작나무 가지 위로 던져버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휙 던져버렸어요. 5명이 1명을 때리다니 정말 비겁해. 게다가 나처럼 약한 여자아이를 때리는 건 너무나도 치사한 짓이야. 삐삐는 양철통과 실패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던 토미와 아니카를 돌아보았어요. 얘들아, 어쩌지? 난 멋진 물건을 2개나 발견했는데 너희는 하나도 못 찾았잖아. 토미, 너는 구멍난 나무를 찾아봐. 오래된 나무는 발견가들이 좋아하는 곳이야. 토미는 나무 구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구멍 속에는 가죽 표지로 된 작은 공책이 있었어요. 게다가 공책에는 은으로 만든 연필까지 꽂혀 있었어요. 아니카는 삐삐가 알려준 나무 밑에서 산호 목걸이를 찾았어요. 삐삐가 낮잠을 자려 하자 토미와 아니카는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지? 삐삐가 일부러 공책과 산호 목걸이를 놓아뒀나? 삐삐가 하는 일은 전부 뭐가 뭔지 통 모르겠어.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가 이사와서 좋았지만 동네 어른들 생각은 달랐어요. 무엇보다 삐삐가 혼자 사는 것이 못마땅했지요. 동네 어른들은 삐삐가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삐삐를 어린이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날도 삐삐는 베란다에 과자를 차려놓고 토미 남매를 불렀어요. 삐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꽃향기를 맡고 있었어요. 와,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삐삐의 말에 토미와 아니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때 경찰관 2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와,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난 경찰 아저씨들을 좋아한단 말이야. 푸딩 다음으로. 삐삐는 경찰관을 보고 신이 나서 말했어요. 네가 이 집에 이사 온 아이니? 아니요, 저는 이 마을 끝에 있는 집에 사는 어린 아줌마예요. 삐삐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자 경찰관들이 버릇없이 군다며 나무랐어요. 그리고 마음씨 좋은 동네 어른들이 삐삐가 어린이집에서 살게 해주었다고 말했지요. 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해. 어린이집에 말을 데려가도 돼요? 안 되지. 그럴 줄 알았어요. 원숭이는요? 그것도 물론 안 되지. 경찰관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난 절대로 어린이집에는 안 갈 거예요. 삐삐의 말에 경찰관들은 당황했어요. 삐삐는 장난으로 물구나무를 섰어요. 경찰관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고함을 쳤지요. 그만해, 이 꼬마야. 넌 지금 바로 어린이집에 가야 해. 경찰관들이 삐삐의 팔을 덥석 잡았지만 삐삐는 재빨리 뿌리치며 말했어요. 이번엔 아저씨가 술래. 삐삐는 냉큼 베란다 난간을 기어 올라 2층 발코니로 올라갔어요. 경찰관들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삐삐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삐삐는 벌써 지붕 위에 있었지요. 토미와 아니카가 잔디밭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경찰관들은 2층 발코니에서 굴뚝 위로 올라간 삐삐를 보며 머리만 극적였어요. 그러다가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놓고 오르기 시작했지요. 삐삐가 경찰관들에게 외쳤어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경찰관들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참고 간신히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삐삐는 야호! 소리를 지르며 지붕에서 작은 나무 위로 뛰어내리더니 다시 나뭇가지를 잡고 휙 날아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사다리를 치워버렸지요. 경찰관들은 화를 냈지만 삐삐가 꿈쩍도 안 차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 착한 아이야, 어서 사다리를 갖다 주지 않겠니? 삐삐는 상냥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다리를 지붕에 걸쳐 놓았어요. 아저씨들 다 내려오시면 커피 마시면서 같이 놀아요. 땅에 내려온 경찰관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삐삐를 잡았어요. 잡았다, 요 미꾸라지 같은 녀석. 미안해요, 아저씨. 술래잡기는 끝났어요. 내가 좀 바쁘거든요. 삐삐는 경찰관들의 허리띠를 잡고 들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대문 밖에다 경찰관들을 내려놓았어요. 허둥지둥 도망친 경찰관들은 삐삐에게 당한 일은 숨긴 채 동네 어른들에게 삐삐가 어린이집에 갈 아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네 어른들은 할 수 없이 삐삐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지요. 삐삐는 아이들과 뒤죽박죽 별장 정원에서 말을 타고 돌아다녔어요. 토미와 아니카가 학교에 가는 동안 삐삐도 할 일이 많았어요. 아침 8시 토미와 아니카가 책가방을 들고 집을 나설 때면 삐삐는 말을 빗질해 주거나 윌슨 씨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연달아 43번 공중제비를 도는 아침 체조를 했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 가는 것보다 삐삐와 노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삐삐와 함께 학교에 다니면 학교 생활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너도 알면 좋을 텐데. 난 학교에 못 가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학교에 오래 있지 않아도 돼. 2시면 집에 오거든. 게다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어. 아니카가 방학 이야기를 꺼내자 잠자코 있던 삐삐가 소리쳤어요. 불공평해. 이제 넉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 그럼 너희는 겨울방학인데 나한텐 방학이 없으니 불공평하지. 나도 내일부터 학교에 다닐 거야. 토미와 아니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만세! 그럼 우리가 내일 아침 8시에 대문 앞에서 기다릴게. 안 돼. 그렇게 일찍은 못 가. 그리고 난 말을 타고 학교에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삐삐는 정확하게 10시에 말을 타고 학교로 갔어요. 삐삐는 말을 나무에 묶어놓고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요란한 발소리에 교실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지요. 친구들아 안녕? 내가 구구단 시간에 맞춰서 왔지? 삐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친구들에게 삐삐라는 아이가 새로 올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미 삐삐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삐삐가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었어요. 삐삐는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빈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삐삐, 네가 학교에 와서 기뻐.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선생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선생님. 빨리 겨울방학이 되면 좋겠어요. 방학 때문에 학교에 왔거든요.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선생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삐삐를 쳐다보았어요. 네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삐삐로타 델리카테사 윈도쉐이드 매크렐 민트 에프레임스 도터 롱스타킹이에요. 전엔 바다의 무법자였고 지금은 식인종 왕인 에프레임 롱스타킹 선장의 딸이고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 힘들다고 아빠는 저를 삐삐라고 불렀어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도 너를 삐삐라고 부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삐삐에게 몇 가지 물어볼까? 넌 아는 게 많을 것 같은데. 7 더하기 5는 얼마지? 글쎄요. 선생님도 모르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나쁘다고 타일렀어요. 삐삐는 금방 잘못을 뉘우쳤어요. 선생님은 삐삐를 용서하고 또 물어봤어요. 7 더하기 5는 12란다. 그러면 8 더하기 4는 얼마겠니? 한 67쯤? 아니야. 8 더하기 4는 12란다. 선생님 너무해요. 방금 전에는 7 더하기 5가 12라고 하더니
이제는 8 더하기 4가 12라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장난이 재미있으면 혼자서 하세요. 우리는 술래잡기나 하고 놀게 내버려 두고요. 선생님은 삐삐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건 포기하고 읽기 공부를 시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삐삐는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선생님은 할 수 없이 삐삐가 좋아할 만한 미술 수업을 시작했지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그리라고 하고 책상에 앉아 숙제 검사를 했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마친 뒤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들은 그림 그릴 생각은 않고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삐삐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삐삐, 도화지는 어쩌고 교실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 도화지에는 벌써 다 그렸어요. 내 말을 그리려면 작은 도화지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제 겨우 앞다리를 그렸을 뿐이니 꼬리까지 다 그리려면 복도까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가 막혔지만 또 꾀를 내었어요. 자, 그림은 그만두고 다 같이 노래를 부를까요?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 선생님 옆에 섰어요. 하지만 삐삐는 마룻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말했지요. 그럼 선생님은 노래하세요. 저는 쉬어야겠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튼튼한 사람도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이들에게 운동장에 나가서 놀라고 한 뒤 삐삐와 마주 앉았어요. 삐삐, 너처럼 버릇없이 구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제가 버릇이 없었나요? 정말 몰랐어요. 삐삐는 한참 동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이해해 주세요. 엄마는 천사고 아빠는 식인종 왕인데다 지금까지 줄곧 바다를 떠돌던 아이는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선생님은 삐삐의 말을 듣고 화가 다 풀렸다고 했어요. 삐삐, 좀 더 나이를 먹으면 학교에 오렴.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이걸 드릴게요. 삐삐는 작고 예쁜 금시계를 주머니에서 꺼내었어요. 선생님이 값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삐삐가 말했어요. 받으세요. 안 받으시면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플지 생각해 보세요. 삐삐는 운동장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아르헨티나의 학교를 알아둬야 할 것 같아. 난 아이들이 모두 아르헨티나의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거기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사흘 뒤면 부활절 방학이 시작되고 부활절 방학이 끝나고 사흘만 지나면 여름방학이 시작된단다. 여름방학은 11월 1일에 끝나고 11월 11일에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그 사이는 좀 고달프지만 그래도 수업은 안 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르헨티나에는 수업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거든. 벽장에 숨어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들켜 혼난 아이도 봤어. 학교에서 수학은 안 가르쳐. 7 더하기 5가 뭔지 알면 벌을 받아. 그리고 금요일에 책이 있을 때만 읽기 공부를 하는데 책이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잠시 후 삐삐는 힘차게 말을 달려 학교를 빠져나갔어요. 햇살이 따가운 8월의 어느 날 아이들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정원에는 기어오르기에 딱 좋은 커다란 떡갈나무가 있었지요. 우리 저 떡갈나무에 올라가 볼까? 삐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삐삐와 토미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카는 겁이 났지만 꾹 참고 올라갔지요. 삐삐는 먹다 남은 빵과 커피를 가지러 다시 아래로 내려왔어요. 삐삐는 집에서 가져온 찻잔을 토미와 아니카에게 던졌어요. 찻잔 2개가 깨졌지만 나머지는 잘 받았지요. 토미와 아니카는 커피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평소에 엄마가 커피를 못 마시게 했고 가끔 파티에서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두 아이는 파티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빵과 커피를 다 먹은 뒤 삐삐는 찻잔과 주전자를 풀밭으로 던졌어요. 요즘 그릇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궁금해. 삐삐는 나무 위로 더 높이 올라가더니 나무 속이 빈 것을 발견했어요. 얘들아, 나무 속이 비었어. 토미도 나뭇잎을 헤치며 위로 올라갔지요. 삐삐, 어디 있어?
삐삐가 대답했지만 그 소리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들렸어요. 나 지금 나무 안에 있어. 구멍이 땅바닥까지 뚫려 있어. 어떻게 다시 위로 올라오려고? 아니카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난 안 올라갈 거야. 늙어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여기 있지 뭐. 너희가 저 위에 뚫린 구멍으로 하루에 5번씩 음식을 넣어줘. 삐삐의 말에 아니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울어? 너희도 이리 와서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놀이를 하자. 아니카는 싫다며 나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삐삐는 아니카가 보인다고 했어요. 아니카가 나무 틈새로 보니 삐삐의 손가락 끝이 보였어요. 아니카는 마음이 놓였지만 그래도 걱정스러웠어요. 삐삐 정말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거니? 잠시 후 삐삐가 나무 위에 있는 구멍으로 나와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가져다 나무 구멍 속에 집어넣었지요. 토미는 나무 구멍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 구멍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카, 여기가 얼마나 멋진지 아니? 너도 들어와 봐. 아니카는 다리를 덜덜 떨며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카가 구멍 앞에서 망설이자 토미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 잠시 후 새 아이는 나무 구멍 밑으로 들어갔어요. 틈새로 빛이 들어와 나무 구멍 안은 그다지 깜깜하지도 않았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의 비밀 장소야. 여기 숨어서 우리를 찾는 아이들을 내다볼 수도 있고 재밌겠다. 토미가 생각만 해도 즐겁다는 듯 말했어요. 틈새로 조그만 막대기를 내밀어 아이들을 간지럼 태우며 이 나무에 귀신이 붙어있는 줄 알 거야. 삐삐도 덩달아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며칠 후 아이들은 닐슨 씨를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자작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갔더니 목장 입구가 나왔어요. 목장 문 앞에 암소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아니카가 소리 지르고 토미가 밀어도 암소는 꿈쩍도 안 했어요. 삐삐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암소를 번쩍 들어 옆에다 옮겨 놓았어요. 그러자 암소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숲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토미가 숲속 빈터에서 점심 먹을 자리를 발견했지만 삐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 돼. 내 매력적인 주근깨가 더 생겨야 하는데 저긴 햇볕이 잘 들지 않잖아. 좀 더 올라가니 햇볕이 잘 드는 바위가 나왔어요. 새 아이는 바위 위에 앉았어요. 삐삐가 바구니를 열고 음식을 내놓자 토미와 아니카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햄이 들어있는 샌드위치와 설탕을 뿌린 팬케이크, 소시지와 파인애플 푸딩 3개가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새 아이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어요. 그때 삐삐가 바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늘을 나는 건 어려울까? 바위 아래는 가파른 절벽이었고 바위 위는 제법 높았어요. 아니카는 삐삐가 또 엉뚱한 일을 할까봐 걱정스러웠어요. 날아서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내려가는 것부터 해보자. 삐삐의 말에 토미와 아니카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하지만 삐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끝에 서서 뛰어내렸지요. 쿵! 소리가 나자 토미와 아니카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위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삐삐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무릎을 털었어요. 날개짓을 하는 걸 깜빡했어.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 삐삐가 다시 바위 위로 올라왔을 때 그제 아이들은 닐슨 씨가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은 닐슨 씨를 찾아 나섰어요. 닐슨 씨는 약이 오른 게 분명해. 늘 그래. 언젠가는 아라비아에서 도망을 가더니 늙은 과부의 하인이 돼 있더라니까. 아, 물론 거짓말이야. 한참 동안 돌아다녔지만 닐슨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따로따로 흩어져 찾아보기로 했어요. 벌판으로 간 토미는 들소와 마주쳤지요. 들소는 뒷다리로 땅을 차더니 무서운 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토미는 겁에 질려 온 숲이 울릴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요. 삐삐와 아니카가 토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을 때 마침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진 토미를 향해
큰 뿔을 세운 들소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니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삐삐는 들소 꼬리를 휙 잡아당겼어요. 끼어들어서 미안. 삐삐가 꼬리를 세게 잡아당기자 들소는 뿔로 삐삐를 받으려 했어요. 끼어든 건 용서할 거지? 그럼 부러뜨리는 것도 용서해줘. 삐삐는 들소의 한쪽 뿔을 부러뜨렸어요. 올해는 뿔을 하나만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래. 뿔이 하나 부러졌어도 들소는 다시 삐삐에게 달려들었어요. 보통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텐데 삐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야 그만해. 간지럽단 말이야. 그만. 웃겨서 죽겠어. 들소가 계속 공격해오자 삐삐는 들소의 등에 올라탔어요. 들소는 삐삐를 떨어뜨리려고 미친 듯이 날뛰었지요. 삐삐는 들소의 등에 찰싹 달라붙어서 깔깔거렸어요. 들소는 마침내 힘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그만 낮잠을 잘 테야? 그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들소는 잠이 들었지요. 삐삐가 들소를 재우고 다가오자 아니카는 소리를 질렀어요. 우와 삐삐. 그러자 삐삐가 속은 냈어요. 들소가 깰지 몰라. 깨면 다시 화를 낼 거야. 삐삐의 말에 아니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삐삐는 곧 목이 터져라 외치며 다시 닐슨 씨를 불렀어요. 닐슨 씨, 어디 있니? 빨리 나와라. 우리 이제 집에 갈 거야. 그러자 마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닐슨 씨가 나타났어요. 닐슨 씨는 소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 쓸쓸히 꼬리를 빨고 있었어요. 삐삐가 다가가자 닐슨 씨는 소나무에서 뛰어내려와 작은 밀짚 모자를 흔들며 삐삐의 어깨 위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을에 서커스단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서커스 구경을 시켜달라고 부모님을 졸라댔지요. 토미와 아니카도 아빠를 졸라 돈을 받자 삐삐에게 달려갔어요. 삐삐는 베란다에서 말의 꼬리를 따 빨간 리본으로 묶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늘이 이 녀석 생일인 모양인데 예쁘게 해줘야지. 토미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 말했어요. 삐삐, 서커스 구경 가지 않을래? 나는 서커스가 뭔지도 몰라. 거기 가면 아픈 거야? 토미와 아니카는 서커스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삐삐는 가방에서 금화 몇 잎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커다란 모자를 쓴 뒤 토미와 아니카를 따라 서커스장으로 갔어요. 서커스장에 처음 온 삐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대 앞에 있던 악단이 요란한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서커스 단장이 한 손에 채찍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그 뒤로 머리에 빨간 깃털 장식을 단 흰 말 10마리가 달려나왔지요. 단장이 채찍을 휘두르자 말들은 원을 그리며 달렸어요. 단장이 채찍을 한 번 더 휘두르자 달리던 말들은 모두 객석에 둘러쳐진 난간에 앞발을 올린 채 멈춰섰어요. 새 아이 앞에도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아니카는 말이 가까이 있는 게 싫어서 몸을 뒤로 뺐어요. 하지만 삐삐는 손을 뻗어 말의 앞발을 덥석 잡았어요. 얘, 내 말이 너한테 안부 전해달래. 오늘이 걔 생일이거든. 그런데 내 말은 너처럼 머리가 아니라 꼬리에다 리본을 달았어. 삐삐는 단장이 다시 채찍을 치기 직전에 말의 앞발을 놓았어요. 말들은 난간에서 발을 내리고 또 객석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흰 말들의 공연이 끝나자 검은 말이 등에 미녀를 태우고 나타났어요. 안내책자에 카르멘시타 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여자였어요. 카르멘시타 양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무대 둘레를 돌았지요. 말이 새 아이 앞으로 지나갈 때였어요. 삐삐가 말등에 훌쩍 올라타더니 카르멘시타 양 뒤에 섰어요. 카르멘시타 양은 놀라서 말에서 떨어질 뻔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삐삐를 떨어뜨리려고 손을 휘둘렀지만 삐삐는 끄떡 없었지요. 진정하세요, 아줌마. 아줌마만 재미있게 놀면 되겠어요? 여기 온 사람들 전부 돈을 냈는데.
카르멘시타 양은 말에서 내려오려고 했지만 삐삐가 허리를 꽉 잡고 있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요. 서커스 단장은 삐삐에게 욕을 퍼부었어요. 꼴도 보기 싫다. 꼬마야, 당장 여기서 나가. 삐삐는 슬픈 표정으로 단장에게 물었어요. 왜 화를 내시는 거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여기 재미있게 노는 곳이 아닌가요? 삐삐는 말에서 뛰어내려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곧 경비원 둘이 달려와 삐삐를 쫓아내려 했어요. 삐삐가 꼼짝도 안 하자 경비원들은 그냥 돌아갔지요. 곧 다음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치마를 입고 분홍 양산을 든 엘비라 양이 줄타기 묘기를 했어요. 엘비라 양은 공중에서 다리를 흔들며 온갖 묘기를 보여주었지요. 외줄 위에서 뒤로 걷기를 마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엘비라 양은 줄 끝에 있는 받침대로 와서 관객에게 인사를 하려다가 받침대 위에 삐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엘비라 양은 깜짝 놀랐지만 삐삐는 반가워하며 물었지요. 이제 무슨 묘기를 할 거예요? 엘비라 양은 대답 대신 줄에서 뛰어내려 단장의 목에 매달렸어요. 단장이 엘비라 양의 아버지였거든요. 단장이 다시 경비원을 부르자 이번에는 5명이나 달려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냥 둬요. 우리는 저 빨강머리 여자의 묘기를 보고 싶다고요.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자 삐삐는 외줄 위를 달렸어요. 엘비라 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묘기였어요. 삐삐는 줄 한가운데에서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삐삐는 들어 올린 발로 귀 뒤쪽을 긁었어요. 단장은 삐삐를 떨어뜨리려고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장치를 살짝 풀어버렸어요. 하지만 삐삐는 떨어지기는커녕 줄을 잡고 그네를 탔어요. 삐삐는 단장의 어깨 위로 뛰어내려 딱 버티고 섰어요. 단장은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요. 삐삐는 단장의 어깨에서 내려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단장은 밖으로 나가 머리를 다시 빗고 물을 마신 뒤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전하장사 아돌프의 묘기를 보시겠습니다. 단장의 소개가 끝나자 거인 한 명이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아돌프는 팔에 알통을 만들어 보여주었지요. 자, 전하장사 아돌프와 씨름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돌프와 겨루어 이기는 분에게는 상금 100크로나를 드립니다. 단장의 말이 끝났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아돌프는 역기를 들어 올리며 쇠막대를 구부리며 힘 자랑을 했어요. 단장이 다시 지폐를 흔들며 외쳤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이 돈을 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돈을 그냥 가질까요? 그때 삐삐가 난간을 넘어 무대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단장은 삐삐를 보자마자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가, 네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왜 그러세요? 난 천하장사 아돌프랑 싸우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삐삐는 천하장사 아돌프한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아저씨, 나랑 한판 싸워보실래요? 삐삐는 정말로 싸움을 걸었어요. 그리고 곧 아돌프도 사람들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깜짝 놀랐어요. 삐삐는 아돌프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휙 내리꽂았어요. 아돌프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서 벌떡 일어났지요. 잘한다, 삐삐! 잘한다, 삐삐! 토미와 아니카가 응원을 하자 관객들도 따라서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아돌프는 삐삐의 허리를 잡아들어 올리려 했지요. 하지만 삐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힘내세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삐삐는 그렇게 말했지만 또다시 아돌프를 집어던져 버렸지요. 아돌프는 주춤주춤 일어나더니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삐삐는 아돌프를 번쩍 들어 올린 채 무대를 빙 돌았어요. 삐삐 만세! 사람들이 모두 발을 구르고 모자를 공중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삐삐는 아돌프를 바닥에 눕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눌렀어요. 가엾은 아저씨,
이제 더 씨름을 할 필요는 없겠죠? 삐삐가 풀어주자 아돌프는 벌떡 일어나 무대 뒤로 도망쳐 버렸어요. 단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돈을 주려 하자 삐삐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까짓 낡은 종이 조각은 아저씨나 가져가서 생선 구울 때 쓰세요. 서커스가 계속되었지만 삐삐는 지루하다며 코까지 골며 잤어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 모두 삐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게 되었지요. 신문에 기사까지 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늘 운이 나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 기사를 읽지 못한 떠돌이 도둑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어느 날 밤 떠돌이 도둑 둘이 뒤죽박죽 별장의 문을 두드렸어요.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보고 샌드위치라도 얻어먹으려 했던 도둑들은 삐삐가 부엌 바닥에 금화를 쏟아놓고 새는 걸 보았어요.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해요. 도둑들은 삐삐의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 지금 혼자 있니? 아니요, 닐슨 씨도 있어요. 도둑들은 닐슨 씨가 집주인인 줄 알고 나중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도둑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배고픈 것도 있고 샌드위치 달라는 말도 못한 채 뒤죽박죽 별장에서 나왔어요. 저렇게 많은 돈은 처음 봐. 오늘 우리는 재수가 억세게 좋은 거야. 맞아, 우리에게도 이런 행운이 올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그 꼬마와 닐슨 씨라는 사람이 잠들기만 기다리면 돼. 도둑들은 정원에 있는 떡갈나무 밑에 앉아 기다렸어요. 도둑들은 배도 고프고 비가 와서 추웠지만 참았어요. 다른 집들의 불빛이 모두 꺼져도 뒤죽박죽 별장은 불이 환했지요. 그날따라 금화를 다 센 삐삐가 폴카를 연습했거든요. 마침내 불이 꺼졌지만 도둑들은 닐슨 씨가 깊이 잠들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부엌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도둑 중 한 사람인 블룸이 만능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블룸이 손잡이를 돌리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어? 문이 열려있네? 또 다른 도둑 칼슨이 집 안에 들어서며 손전등을 켰어요.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옆방에서 삐삐와 닐슨 씨가 자고 있었지요. 도둑들은 삐삐의 침대에 손전등을 비추다가 베개 위에 두 발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처럼 삐삐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거꾸로 누워 자고 있었답니다. 아까 그 계집애군. 그런데 닐슨 씨라는 놈은 어디 있는 거지? 그때 이불 밑에서 삐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닐슨 씨요? 걔는 초록색 인형 침대에서 자고 있잖아요. 도둑들은 깜짝 놀라 뛰쳐나가다가 인형 침대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되돌아와 인형 침대를 비춰보니 원숭이가 자고 있었어요. 이런, 닐슨 씨가 원숭이였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그때 다시 이불 밑에서 삐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아저씨들은 닐슨 씨가 잔디 깎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이제 도둑들은 안심하고 물었어요. 엄마나 아빠는 안 계시니? 네, 돌아가셨어요. 삐삐의 말에 도둑들은 기뻐하며 웃었어요. 꼬마야, 안 자는 것 같은데 아저씨들과 이야기 좀 나눌까? 싫어요. 나는 자고 있다고요. 블룸이 이불을 잡아당기자 삐삐가 멀뚱멀뚱 도둑들을 쳐다보았어요. 꼬마야, 아까 부엌 바닥에 있던 금화는 다 어디에 있니? 장롱 위에 있는 가방 속에요. 아저씨들이 그 가방을 가져가도 괜찮겠니, 꼬마 친구? 물론이죠. 괜찮아요. 블룸이 장롱에서 가방을 내리자 삐삐가 블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 가방을 내가 도로 가져가도 괜찮겠죠, 친구들? 어느새 가방은 삐삐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도둑들은 화를 내며 삐삐의 팔을 잡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삐삐는 도둑들을 차례로 번쩍 들어 장롱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둑들은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래도 금화를 생각하자 두려울 게 없었어요. 도둑들은 장롱에서 뛰어내려 삐삐에게 달려들었지만 삐삐가 손가락으로 쿡 찌르자 구석으로 튕겨나가 나뒹굴었어요. 삐삐는 재빠르게 밧줄을 들고 와
도둑들을 꽁꽁 묶어버렸지요. 아가씨, 우리는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장난친 거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도둑들은 진짜로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어요. 삐삐는 돈가방을 다시 장롱 위에 올려놓고 와서 물었지요. 아저씨들, 폴카 춤을 출 줄 아세요? 나와 함께 춤출래요? 그래, 좋지. 삐삐는 커다란 가위를 가져와 도둑들을 묶은 밧줄을 싹둑 잘랐어요. 그런데 음악이 없네? 아저씨, 빛 불 줄 아세요? 궁리를 하던 삐삐가 블룸에게 물었어요. 마침 블룸은 머리를 빗는 빗으로 연주를 할 줄 알았어요. 블룸이 빗을 불자 닐슨 씨도 잠에서 깨어나 침대 위에 앉았어요. 삐삐는 칼슨과 손을 잡고 폴카를 추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춤을 추었지요. 하지만 블룸은 입이 아파 더 이상 빗을 불 수 없었고 칼슨도 하루 종일 걸은 데다가 배도 고파 그만 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삐삐가 계속 춤을 추고 싶어 해서 새벽 3시가 넘도록 블룸은 빗을 불고 칼슨은 춤을 추어야 했어요. 아저씨, 난 내일까지 춤을 출 수 있지만 아저씨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배도 고픈 것 같으니 그만 출래요. 삐삐는 햄과 치즈, 버터, 빵, 고기와 우유를 가져왔어요. 모두 둘러앉아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지요. 도둑들은 식사가 끝나자 이제 가게 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삐삐는 아쉬워하며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뚱보 아저씨처럼 폴카를 추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마른 아저씨는 빛 부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삐삐가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입씩 나눠주었어요. 받으세요. 이건 아저씨들이 떳떳하게 번 돈이니까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난 삐삐는 침대 위에 있는 닐슨 씨에게 과일 주스와 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손질해 주면서 바다에서 겪은 모험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런 다음 거실 벽지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뚱뚱한 부인이 오른손에는 노란 꽃을, 왼손에는 죽은 쥐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삐삐는 이 그림 덕분에 집안이 한결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삐삐는 장롱 앞에 앉아 새알과 조개 껍데기를 들여다보았어요. 그것들은 아빠와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운 것들이었지요. 삐삐는 아빠와 함께 다닌 멋진 곳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 다음에는 닐슨 씨에게 폴카를 가르쳐 주려 했지만 닐슨 씨가 자꾸 엉덩이를 빼고 달아나려 해서 결국 그만두었어요. 삐삐는 나무 괴짝 속으로 기어들어가 자기가 상자에 든 생선이라고 상상해 보았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토미와 아니카와 함께 생선놀이를 하면 재미있을 텐데 토미와 아니카는 부모님과 함께 다가회에 가고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삐삐는 코를 유리창에 대고 가을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동안 말을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장 말을 타고 놀기로 마음먹었어요. 삐삐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닐슨 씨를 데리고 말에 올라탔지요. 날씨가 추워 길이 꽁꽁 얼어서인지 말발굽 소리가 경쾌했어요. 삐삐가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벽에 달라붙어 섰어요. 삐삐가 마을 광장에 들어섰을 때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불이야, 불! 고층 건물에 불이 났어요. 고층 건물은 마을 광장에 새로 지은 3층짜리 건물을 말해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뛰어오고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1층에서 난 불은 금세 2층으로 번졌어요. 그때 고층 건물 꼭대기에 다락방 창문이 열리더니 5살과 4살짜리 형제가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외쳤어요. 마침 그 집에는 엄마가 외출하고 없었어요.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지요. 소방대장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소방차의 사다리는 있었지만 3층 다락방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계단도 불이 붙어 불쌍한 아이들은 꼼짝없이 불 속에 갇혀버렸지요. 삐삐는 아이들이 왜 불을 재미없어 할까 생각했어요. 삐삐는 불 구경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빨간 소방차가 마음에 들어 하나 살 생각까지 했답니다. 저 아이들은 왜 울죠? 삐삐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삐삐가 다시 묻자 한 뚱뚱한 신사가 말했어요. 너라면 어떻겠니? 네가 저 위에서 내려올 수 없다면 울지 않겠니? 저는 절대 안 울어요. 그런데 왜 저 아이들을 구하지 않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잖니. 삐삐는 밧줄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삐삐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삐삐가 계속 밧줄을 달라고 하자 누군가 밧줄을 던져주었어요. 고층 건물의 다락방에서 3m쯤 떨어진 곳에 키 큰 나무가 있었지만 잡을 만한 가지가 없어 삐삐도 오를 수 없었어요. 삐삐는 나무 밑으로 가서 닐슨 씨의 꼬리에 밧줄을 단단히 메었어요. 닐슨 씨는 금세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삐삐를 내려다보았지요. 삐삐가 부르자 닐슨 씨는 반대쪽 나무가지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밧줄은 나무 꼭대기에 고리 모양으로 걸쳐졌어요. 삐삐는 기다란 널빤지를 구해와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밧줄을 잡고 다람쥐처럼 재빨리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삐삐는 나무 꼭대기에 도착하자 널빤지 한쪽 끝을 나무에 걸친 다음 반대쪽 끝을 다락방 창틀 쪽으로 밀어보냈어요. 널빤지는 나무 꼭대기와 다락방 창틀 사이에 다리처럼 걸쳐졌어요. 삐삐는 널빤지 다리를 건너 창문을 통해 다락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여긴 아주 따뜻해서 오늘은 불을 안 떼도 되겠다. 오늘 충분히 달궈졌으니 내일은 장작을 서너 개비만 떼도 될 거야. 삐삐는 두 아이를 양팔에 하나씩 끼고 다시 널빤지 위를 걸었어요. 삐삐는 중간쯤 오자 서커스를 하듯 한쪽 다리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그 바람에 구두 한 짝이 밑으로 떨어졌지요. 할머니 몇 분은 그것을 보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삐삐가 아이들을 무사히 나무 꼭대기까지 데려오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삐삐는 밧줄을 끌어올려 한쪽 끝은 나뭇가지에 단단히 묶고 반대쪽 끝은 한 아이에게 묶고 아이를 천천히 밑으로 내려보냈어요. 아이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는 무척이나 고맙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요. 밧줄을 풀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아직 나는 법을 모른다고요. 삐삐가 소리치자 사람들은 아이를 묶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삐삐가 단단하게 묶은 매듭을 푸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삐삐는 다시 밧줄을 끌어올려 남은 아이도 무사히 내려보냈어요. 오, 위험해. 사람들이 위를 보며 소리쳤어요. 나무 위에 혼자 남은 삐삐가 다시 널빤지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삐삐는 널빤지 위에서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노래까지 불렀어요. 사람들은 혹시 삐삐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겁을 먹었어요. 삐삐는 붉은 노을을 뒤로하고 떨어져 내리는 불똥 속에서 외쳤지요. 이야, 신나는 불꽃놀이다. 그때 갑자기 삐삐가 널빤지 위에서 뛰어내려 밧줄을 잡았어요. 삐삐가 재빠르게 밧줄을 타고 내려오자 소방대장이 외쳤어요. 여러분, 삐삐를 위해 만세를 3번 부릅시다. 삐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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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만세를 3번 불렀어요. 딱 한 사람만 만세를 4번 불렀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삐삐 자신이었답니다. 토미와 아니카는 대문 우편함에서 카드를 한 장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토미와 아니카에게라고 삐뚤빼뚤하게 씌어 있었어요. 봉투 속에 든 카드에는 춤추는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내일 토미와 아니카를 삐삐의 생일 잔치에 초대한다. 옷 아무거나 입어.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의 초대를 받아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삐삐는 이 카드를 쓰느라 무척이나 고생했어요. 삐삐는 학교에 다닌 적은 없지만 배를 타고 항해할 때 뱃사람한테 글을 배웠어요.
하지만 글을 배우기보다는 돛대에 올라가 바다를 보는 일을 더 좋아했지요. 삐삐는 밤을 꼬박 새우고 동이 틀 무렵에야 토미와 아니칸의 집 우편함에 초대장을 살짝 밀어 넣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니칸은 제일 좋은 옷을 찾았어요. 엄마는 뒤죽박죽 별장에 가면 늘 옷이 더러워진다며 말렸지요. 결국 아니카는 두 번째로 좋은 옷을 차려입었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삐삐에게 줄 선물도 준비해 놓았어요. 물론 선물이 무엇인지는 비밀이었답니다. 토미와 아니카가 뒤죽박죽 별장의 대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6월의 해는 일찍 지는 법이니까요. 다른 때 같으면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을 테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예의를 갖추어 점잖게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관 앞 베란다에 말이 없었어요. 토미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그러자 집안에서 낮고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어두운 밤에 누구지? 유령? 아니면 그냥 불쌍한 생쥐? 삐삐의 장난에 아니카는 무서워졌어요. 삐삐는 깔깔대며 웃더니 부엌문을 활짝 열었어요. 닐슨 씨는 나무 괴짝 위에 앉아 냄비 뚜껑을 치며 놀고 있었고 한 구석에는 말이 서 있었지요. 삐삐는 친절하게 말까지 초대한 것이었어요. 생일 축하해, 삐삐. 토미와 아니카는 선물 꾸러미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삐삐가 포장을 뜯자 그 안엔 음악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음악 상자에 태엽을 감았더니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삐삐는 몇 번이나 태엽을 다시 감아서 음악을 계속 들었어요. 참, 너희도 생일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는 생일이 아닌데? 그래, 하지만 내 생일이니까 나도 생일 선물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책에 씌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삐삐는 응접실 장롱에서 꾸러미 2개를 들고 왔어요. 토미가 꾸러미를 열어보니 상아로 된 조그만 피리가 있었어요. 아니카의 꾸러미에는 빨강, 파랑, 초록 보석들이 박힌 나비 모양의 브로치가 있었지요. 토미와 아니카는 선물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빵과 과자, 따뜻한 코코아 등이 차려져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삐삐는 재빨리 그릇을 치우고 말했어요.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유령을 만나보는 게 어때? 진짜? 다락방에 유령이 있어? 아니카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며 물었어요. 유령이 있느냐고? 수백만 마리도 넘게 있지. 우리 다락방에는 유령이 북적거려. 아니카는 이제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유령이나 도깨비는 없다고 하셨어. 토미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지. 다른 곳에는 유령이 안 사니까. 하지만 세상의 유령들이 다 우리 다락방에 모여 살아. 아무리 이사를 가라고 해도 통 가질 않아. 하지만 위험하진 않아. 고작 팔을 꼬집어 멍이 들게 할 정도니까. 삐삐는 유령을 보러 가자며 앞장을 섰어요. 토미는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삐삐의 뒤를 따랐지요. 아니카는 유령을 보고 싶은 마음은 조금 더 없었지만 혼자 부엌에 남아 유령을 만나는 게 더 무서울 것 같다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계단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토미와 아니카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윽고 다락방 문을 열자 달빛만 희미하게 비칠 뿐 조용했어요. 안녕, 유령들아. 삐삐가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모두 유령회의에 갔나 봐. 삐삐의 말에 아니카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유령회의가 오랫동안 계속되길 바랬어요. 그때 다락방 구석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더니 무언가 토미의 이마를 스치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유령이다, 유령! 깜짝 놀란 토미가 소리 지르자 겁이 난 아니카도 덩달아 비명을 질러댔어요. 이런, 저 녀석은 분명히 유령회의에 지각하겠네. 올빼미가 아니라 유령이라면 말이야. 삐삐가 태연히 말했지만 토미와 아니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얘들아, 유령 같은 건 없어. 유령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코를 비틀어 줄 거야. 하지만 유령이 있다고 한 건 바로 너잖아.
그래? 내가 그랬나? 그럼 내 코를 비틀어야지. 삐삐는 자기 코를 쥐고 비틀었어요. 그 모습이 우스워 토미와 아니카는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아이들은 창가로 가서 마당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먹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도 보았어요. 삐삐는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선원용 상자를 찾아냈어요. 그 안에서 잠옷과 낡은 옷까지, 망원경, 책, 권총 3자루, 칼 1자루, 금화가 든 주머니가 나왔지요. 삐삐는 아빠의 커다란 잠옷을 입어보았어요. 삐삐가 유령처럼 보여서 토미와 아니카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지요. 삐삐와 아이들은 그 물건들을 모조리 들고 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삐삐는 두 손에 권총 1자루씩을 들고 총 쏘는 자세를 취했어요. 아이들이 총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하라. 사고가 나기 쉽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삐삐는 두 손에 들고 있던 총을 한꺼번에 쏘는 바람에 천장에 총알 구멍이 2개가 나버렸어요. 총을 직접 본 토미는 흥미를 느꼈지요. 아니카도 총알만 들어있지 않다면 총을 갖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강도단도 만들 수 있게 됐어. 이 망원경으로는 먼 나라에 사는 벼룩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정말 강도단을 만들면 이 망원경은 분명히 쓸모 있을 거야. 삐삐가 망원경을 눈에 대고 말하는데 문소리가 났어요. 토미와 아니카의 아빠였어요. 잠잘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오지 않자 데리러 온 거였어요. 토미와 아니카는 피리와 브로치와 권총을 챙겨 들고 갔어요. 토미와 아니카 아빠는 집에 들어가려다가 삐삐가 외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어요. 난 커서 해적이 될 거야. 너희는 뭐가 되고 싶어?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